결핵의 간염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순천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간염관리팀 홍혜경입니다. 목차는 결핵 환자 관리, 또 결핵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 또 환경관리, 노출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1년 국가결핵관리 지침을 참고로 하였고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음 지침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핵균은 1에서 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막대 모양으로 지방 성분이 많은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래 생존 가능하며 강한 산이라든지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황산화성 균이지만 열과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열 소독이라든지 UV 램프와 같은 직사광선에 수분 내의 결핵균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결핵균은 활동성 결핵균과 비활동성 결핵균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비결핵성 항상균인 NTM은 자연계에서도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수돗물에서도 분리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NTM에 의해서 기구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정상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 있어서는 기회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활동성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공기매개 감염이기 때문에 그에 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결핵의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말핵인데요. 비말핵이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대화, 침 뱉는 행위에 의해서 비말핵이 상당히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비말핵이 결핵균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환기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비말 핵수가 증폭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핵균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환기이고 또 노출 기간이 길다 보면 이 비말 핵수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말 핵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핵균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결핵 환자한테 접촉되었을 때 밀접 접촉자의 30% 정도가 잠복결핵 간염으로 이완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잠복결핵 간염은 감염력은 없지만 결핵 환자로서 5에서 10% 정도의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결핵 환자는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기 발견과 또 적절한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결핵 환자로부터 노출된 환자 관리도 노출된 노출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핵의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 부진과 같은 비특이적인 정신 증상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호흡기 증상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농성객담을 동반한 2주 이상의 기침이 나타날 경우에는 결핵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또 흉막성 흉통과 체중 감소와 발한, 객혈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복결핵 검진을 할 수 있는 TST라든지 이그라 검사가 있겠고요. 결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진을 위한 검사로서는 흉부액성 검사와 AP 스테인, 또 컬처 등과 같은 객담 결핵균 검사, 또 결핵균 PCR 검사, CT 등이 결핵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증상을 보고 신속하게 결핵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했던 사례이겠는데요. A 요양병원에서 1주간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 고열 증상이 발현이 됐고요.
결핵을 의심을 해서 흉부액성 검사를 했더니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객단 검사로 AP 스테인과 TB PCR,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양성이 나옴에 따라서 2015년 6월 2일 날 폐결핵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핵 환자로 확진되었다면 제일 1차적으로 간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환자한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켜튼 격리 등과 같은 1차원적인 격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신속하게 격리 병실을 확보해서 환자를 격리 병실로 이전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알 수 있는 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방법 등을 마련을 하셔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핵은 법정 감염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정 감염병을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격리되어 있는 환자한테 사용할 치료 장비라든지 기구 관리들을 따로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 또는 보호자, 방문객을 착용하고 들어갈 적절한 개인 보호구 등, 즉 고여가 필터 마스크인 N95 마스크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환자한테 사용할 일반용 마스크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손위생을 할 수 있는 물건들 또는 접촉자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식기 관리라든지 린넨 관리, 환경 소독, 의료 폐기물 등과 같은 환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병실 배치 부분입니다. 결핵 환자와 같은 공기매개 질환일 경우에는 우리가 음압격리 병실 또는 1인실에 배치하더라도 이동형 음압기 설치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공기매개 간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비말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말 핵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말 핵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기 횟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압격리 병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회 이상의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6회 그 이상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설비일 경우에는 12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 간염 표준 예방 지침의 제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압격리 병실이 없고 이동용 음압기가 없다면 적어도 이제 1인실로 격리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마저도 1인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전원 등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있었던 이전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밀폐된 공간 내에서 비말 횟수를 최대한도로 감소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병실 문을 닫고 창문을 개방을 해주셔서 환기 횟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배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비말 횟수를 최대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퇴실 후에 환기 시간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방의 공기 횟수가 1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병실 안에 있는 비말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즉 90%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38분이 소요가 되고요. 99%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276분, 99.9%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414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압격리 병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회 이의 공기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99.9%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69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원내 규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또 스티커를 활용한다든지 병실 앞에 포스터 또는 이제 검체 라벨에 표시되는 등 다른 직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간염성 질환에 대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인이라든지 보호자들이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여과 필터 마스크인 N95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착용만 했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얼굴형에 적합한 마스크를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N95 마스크 사용에 있어서 다음에 질문 사항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질문은 뭐냐면 N95 마스크를 만약에 자기가 사용한 마스크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 N95 마스크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나 또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미국의 기관인데요. NIOSH에서는 멀티 유스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은 2개의 끈을 손에 넣어서 마스크를 손 위에 또 코가 밀착되는 금속바를 약간 구부려서 컵 모양으로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펼칩니다. 그래서 금속바가 콧등에 올려놓고 아래쪽은 턱을 편안하게 덮어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덮어주시고요. 아래 끈은 목 뒤로 가고 윗 끈은 머리 뒤에 착용을 하셔서 끈이 꼬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착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손으로 금속바를 부드럽게 압력을 가해서 얼굴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서 마스크를 감싸서 숨을 밖으로 내쉬어서 혹시 공기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숨을 들이마셔서 마스크가 약간 찌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착용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벗을 때의 타이법은 마스크의 전면이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아래끈을 먼저 벗으시고요. 아래끈을 다음과 같이 먼저 벗으시고 그다음에 윗끈을 다음과 같이 벗어서 끈을 이용을 해서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연구는 대한내과 학회지의 2018년도에 그 N95 마스크 착용법의 주의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벨D를 입고 N95 마스크를 탈의할 때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숙인 다음에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얼굴에서 뗀 다음에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벗도록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 있어서 적합한가에 대한 테스트한 연구 결과이겠습니다. 물론 뭐 다빈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레벨 D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벨 D 벗는 방법을 마스크의 양쪽 끝을 잡고 위로 얼굴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위로 벗는 그 행위는 머리카락에 미미한 수준의 오염을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N95 마스크 벗는 법은 앞전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아래끈을 벗고 윗끈을 벗는 행위를 했었을 때가 오염이 적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는 컵형이 있고 접이식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접이식형을 사용을 했었을 때 안전적인 탈의가 가능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실제적으로 2개를 착용한 의료진들을 저희가 피튼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접이식이 더 밀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의 얼굴에 맞는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결핵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핵의 격리 해제 기준은 최소 2주 이상의 약물 치료를 하고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객담 도말 검사가 연속 3회 이상 음성 결과를 확인한 경우이면서 이 연속이라는 의미는 첫 음성 결과 확인 후 최소 8시간에서 24시간 간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그리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의료가 충분히 감사되었고 퇴원 후에 치료에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결핵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에 대한 예방활동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결핵환자 간염관리 중에서 특히 직원에 대한 결핵관리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핵예방법에도 다음과 같은 직원에 대한 결핵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에 노출 다빈도 부서라든지 면역저하 진료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아울러 잠복 결핵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후에 유소견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만약에 결핵이 발견됐었으면 빨리 조속히 결핵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핵 치료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잠복결핵이 양성자면 잠복결핵 양성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원내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활동성 결핵 환자 밀접촉자 관리로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의료 종사자가 결핵 환자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즉시 역학조사를 받는 등과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핵의 발병이 되었다. 그러면 앞전에 살펴보았듯이 결핵 환자에 대한 간염 관리 등을 적절히 시행을 해주셔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결핵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예방 활동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살펴보았지만 예방 활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그 결핵격리 병실에 출입하는 직원이라든지 보호자,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고여과 필터 마스크인 N95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피팅 테스트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적절히 착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격리 병실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지만 부득이하게 환자가 이동할 경우에는 환자의 비말액을 차단할 수 있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송하는 이송 직원은 만약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왔다면 보호구 착용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격리병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환자로부터 나온 그 비말액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소독을 매일매일 실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전에는 N95 마스크에 대한 착탈의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환자가 사용하는 1번 마스크를 적절히 착용할 수 있고 또는 탈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손위생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시도록 하고 코 부분을 살짝 눌러서 얼굴에 밀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의 앞면을 N95 마스크와 동일하게 만지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끈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준비에 있어서는 격리병실 내에 물품 준비를 제대로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환자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용, 그러니까 수술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병실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환자가 사용한 뭐 휴지라든지 또는 이와 마스크를 버릴 수 있는 격리 의료 폐기물통이 병실 안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셔서 진료가 끝나고 처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병실 밖에서 N95 마스크를 벗으시기 때문에 격리병실 밖에 격리 의료 폐기물통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공기라든지 또 어떤 비말 핵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패드 린넨이라든지 또 이제 화장실에 있는 토일렛 시트 또는 악수 등과 같은 단순 접촉에 의해서 결핵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결핵에 대한 각종 교육 자료는 국내에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라든지 결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자나 보호자
또는 방문객에 대해서 결핵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서는 2주 이상 기침을 하게 되면 결핵 검진을 받으라는 내용과 1년에 1회 결핵 검진을 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결핵 검진을 하라. 라는 내용들이 있고 뭐 기침 에티켓에 관련된 이런 교육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서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에 대한 또 공기매개 질환에 있는 환자들의 방문자나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뭐 N95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을 제작하셔서 설명하시고 교육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공기매개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환경관리는 환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퇴실을 했다 그러면 충분한 환기를 앞전에 설명드렸죠. 표의 환기 횟수에 따른 99.9%를 제거하기 위한 시간을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충분한 환기를 했다고 해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구, 즉 N95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입실에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제로 병실 환경을 소독할 때는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방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서는 결핵균을 사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환경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간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환경 소독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격리병실은 마지막 순서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시 관리 부분입니다.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조치 사항은 우리가 결핵균은 폐나 인후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또는 노래 등을 통해서 공기중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의복이라든지 음료수 잔, 식기, 악수, 화장실 변기 등으로는 결핵균이 전파될 수 없지만 그래도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핵에 대한 밀접촉조자에 대한 정의는 그 결핵 환자와 같은 밀폐된 실내 공간을 장시간 동안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 접촉자인데요. 예를 들면 방이라든지 교실 등과 같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주로 전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강의실이라든지 복도 등과 같은 넓은 공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염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접촉자에 대한 정의 부분은 좁은 공간의 접촉, 밀폐된 좁은 공간의 접촉을 전제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하루에 연속으로 매일 8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또는 누적 기준으로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가 우리가 밀접촉자에 해당되지만 현장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서 기준 시간 이하의 접촉자라도 밀접촉자에 포함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병실 내에 있는 환자나 가족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촉자 조사 범위 결정 시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음의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결핵 환자의 결과가 결핵 증상이 있고 또 가래의 도말 검사가 양성이거나 또는 아니거나 흉부 액선의 공동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결핵 증상만 일단 있다 하더라도 접촉자 조사 범위 선정은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객담 도말 및 흉부 액선 검사 중에서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로 접촉자 조사 범위를 선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도말 양성이거나 흉부액성 공동의 둘 중 하나가 예라고 한다면 흉부액선 검사나 도말 검사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증상이 없고 도말 양성이나 흉부액선 중에 둘 중 하나가 예라고 한다면 둘 중의 검사 중에서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로 노출자 범위를 선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핵의 증상도 없고 객담 도말 양성도 아니고 흉부액선 공동도 없었다면 두 개의 검사 일정 중 가장 앞선 검사일 이전 4주 시점부터 노출자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핵 검진을 했는데 결핵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객단 검사를 실시해서 활동성 결핵이 맞다고 한다면 결핵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성 결핵이 아니다. 그러면 이그라 검사를 실시해 주시고, 만약에 이그라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한다면 잠복결핵 간염 치료를 해주시고, 음성이라고 한다면 관찰을 하다가 8에서 10주 후에 이그라 테스트를 다시 한번 리피트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관찰이지만 만약에 이때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흉부액성 검사나 증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활동성 결핵이 맞다고 한다면 결핵 치료를 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잠복 결핵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원내의 결핵 노출 처리 절차가 직원인 경우에는 앞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이제 환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원내 예시고요. 여러분들은 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간염내과 교수님이랑 좀 합의를 하셔서 원내 규정으로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반 병실에서 같이 노출된 환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면역 저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앞전에 직원과 같은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환자일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2번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그러니까 한 번 찍고 8에서 12주에 2차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결핵 환자로 전환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게 이제 공기매개 감염이다 보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비말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뭐 단순 접촉에 의해서는 이렇게 공기매개 질환들이 전파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환경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비말핵을 손위생 등을 하지 않고 내가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의해서 전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핵에 대한 전파보다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결핵 환자로부터 노출됐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조기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검사라든지 또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결핵에 준한 검사를 실시하셔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조기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예방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결핵에 대한 간염관리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